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뀔 전망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 문제를 놓고 야당과 주로 소통이었던 세월호 사고 유가족 대표단이 여당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협상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째로 이식하는 쌍둥이 프로젝트가 1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가운데 삼성 서울병원이 물꼬를 트는 첫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입니다. 불편한 진실. 입안에서 맴도는 그 말 뭔데 단조로운 입맞춤 분명 뭔가 다르잖아 화조차도 낼 수 없는 무거운 밤 친절한 너의 거짓말 문제인 건 없다고 진심이라고 믿고 싶은 내가 싫어 조금 더 무뎌섰다면 너의 곁에서 시간을 조금 더 끌 수 있을까 하지만 난 들려라따따 떠나려는 맘이 라따따 배려하는 네 모습이 내겐 아파 너무 아파 잔인한 시간만 라따따 조조한 내 모습이 슬퍼 어딜 가도 젊은 뿐이 이 길에서 나를 꺼내줘 나쁜 사람 되기 싫은 네 욕심 모르는 척 버티려는 내 욕심 상처조차 줄 수 없는 나 너무 초라해져 한때는 내 전부였던 나였잖아 이토록 불편한 진실 이미 끝인 거라고 답은 없다고 믿기 싫은 내가 바보 조금 더 사랑했다면 지금이 아닌 다른 순간 속에 살고 있을까 하지만 난 들려라따따 떠나려는 맘이 라따따 배려하는 네 모습이 내겐 아파 너무 아파 잔인한 시간만 라따따 조조한 내 모습이 슬퍼 어딜 가도 젊은 뿐이 이 길에서 나를 꺼내줘 이 지쳐버린 길거리에서 나를 꺼내줘 사랑은 두 사람이 똑같이 기분은 화초라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 혼자 바보 같아 관계를 더 지속시켜보려는 위선 떠나라고 차라리 심하게 말해 험한 밤 네가 나의 곁에 있어도 너 멀게만 느껴져 오직 외로움에 서로 나는 들려 라타타 널 떠나려는 너의 맘이 라타타 널 떠나려는 너의 맘이 라타타 내가 자꾸 사라져간다 이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거는 숨소리는 바람이 된다 내 들리지 저의 시간만 거꾸로 간다 나를 잡아줘 표정 없이 웃는 네가 난 두려워 너무 서러워 하지만 또 두려워라따따 갇혀버린 너의 마음이 밀어내면 갈 곳 없는 이 끝에서 나를 잡아줘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뀔 전망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큰 방향에서 잡고 있다며
2017년부터 하느냐, 2018년부터 하느냐는 실무선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상대평가 체제의 과도한 영어 수험 준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검토해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영어 절대평가 전원을 주제로 포럼을 여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교육부가 구체적인 추진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3월 언론 인터뷰에서 수능에서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과제라는 수준에서 언급한 바 있다. 황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제기 하나가 영어 교육의 정상화라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황 장관은 변별력 위주의 영어 수능을 유지하면서 4%에 들어가려 과도한 투자를 한다. 우리가 영어 학자나 전문가로서의 영어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과도한 사교육 시장과 수십 년 영어 투자가 무슨 결실을 냈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이 정도는 해야 해외에서 숨통이 트이고 이 정도는 세계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정한 다음에 영어 교육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짚었다. 교육부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시기와 관련해 대입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기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 문제를 놓고 야당과 주로 소통해왔던 세월호 사고 유가족 대표단이 여당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협상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세월호법 협상은 조금씩 출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종 협상 타결의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싸움은 강대강 대결 구도 속에서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27일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과 지난 25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을 가지며 세월호법 처리를 위한 협상에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간극은 여전했다.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양측은 내달 1일 세 번째 만남을 잇기로 하면서 세월호법 8월 이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이날 회동을 통해 성우 불신의 벽을 깨는데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세월호법이 금년간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고조됐다. 새누리당은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파행 책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장외 투쟁 중인 야당에 압박을 가했다. 유가족과의 단독 협상 채널을 새누리당에 내준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유가족과의 담판을 통해 합의에 이를 경우 협상 타결의 공이 새누리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야당도 협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 구도가 새누리당과 유가족 2자 구도로 비춰지는 것을 의식한 듯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유가족과의 회동을 연쇄회담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날 박 원내대표와 유가족 대표단의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가입을 해야 한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다. 퇴직연금의 확정 기여형, 개인 퇴직 계좌는 현행 40%까지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70%까지 가능해졌다. 다만 확정 기여형, 개인 퇴직 계좌 적립금은 운용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7일 정보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부터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2017년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2018년 30인 이상 100인 미만, 2019년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이 각각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2022년에는 10인 미만 등 사업장도 예외 없이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2020년 말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50만 개, 퇴직연금액은 170조 원, 가입 근로자는 70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한 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30인 이상 영세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해 내년 7월 시행한다.
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내년부터 3년간 퇴직급여 적립금의 10% 재정 보조를 해주는 등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 자산에 대한 보유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고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증시 부양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노사 대표가 논의에서 빠진 채 진행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째로 이식하는 쌍둥이 프로젝트가 1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가운데 삼성 서울병원이 물꼬를 트는 첫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9월 본계약을 맺고 뇌신경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R&D 기술을 사우디 킹파우드 왕립병원에 그대로 이식하는 10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양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우디 리야드에서 쌍둥이 프로젝트 추진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뒤 1년 4개월 만에 나온 첫 성과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사우디에 똑같이 만든다는 뜻에서 쌍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우디 국왕의 주치의로 한 사우디 쌍둥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마흐무드 알 얄마니 KFMC 원장은 26일 서울에서 본부 취재기자를 만나 쌍둥이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의 뇌조직은행 아바타 시스템을 KFMC에 도입하는 10년 프로젝트를 선택했다며 사우디 재경부 관계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최종 시설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1단계로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 동안 뇌조직은행을 KFMC에 구축한다. 뇌조직은행은 암 환자의 조직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다양한 뇌질환의 맞춤형 치료에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시설이다. 뇌조직은행 구축의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현재까지 사우디 보건 분야 R&D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다. 2단계로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아바타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바타 시스템은 환자의 종양 조직을 분리해 쥐 등 환자를 대신하는 아바타에 주입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다. 뇌조직은행과 아바타 시스템이 구축되면 3단계 사업으로 맞춤형 치료제 개발과 신경줄기세포 연구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1에서 3단계 총 사업비는 약 1,000억 원이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KFMC와 삼성서울병원의 신뢰가 매우 깊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재성이 부릅니다. 내일로 가는 마차. 해저문 창가에 가득 눈물 젖은 별빛이 와도 슬퍼 말아라 친구야. 깨진 꿈이 서러우면 작은 불을 밝히려마 두 손을 모으고 친구야. 가슴까지 태웠던 사랑은 지난 꿈이 되었어도 슬퍼 말아라 친구야.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다가와 너의 두 볼을 적시거든. 눈을 감고 내일로 가자 친구야. 지나버린 시간 일랑 남기고 떠나자. 눈물이 앞을 가려도 스쳐 지나는 바람인 것을 친구야 눈물을 숨기려
떠나자 눈물이 앞을 가려도 스쳐 지나는 바람인 것을 친구야 눈물을 숨기려 내일로 가는 마차를 타고 가자 타고 떠나자 내일로 가는 마차를 타고 가자 타고 떠나자 다음은 정치명 기사입니다.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7일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24 조치를 철진한 옷에 비유하며 북한이 선 조치를 하면 좋지만 선 조치가 없더라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친박계로 분류되는 유 위원장이 조건 없는 5.24 조치 해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한다며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백두산 관광까지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 공항시설과 북한의 주요 구간 고속도로를 정비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나진 핫산 공동개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협력 사업은 과거에 퍼주기 오명을 쓰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북한의 군사적 목적이나 체제 홍보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흔히들 우리가 중국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중국의 주변국과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5.24 조치 해제는 원인을 제공한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남북이 서로 회담 테이블에 와서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위원장 언급을 계기로 당내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관 변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통위 소속 여당 의원은 지난 22일 연찬회 분과 토론에서 일부 의원이 현 대북 정책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완성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며 5.24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 수 있는 당내 논의가 5.24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 수 있는 당내 논의가 탄력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 위원장의 5.24 조치 해제 주장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새 잠수함을 개발 중이라고 미국 안보정치 전문 웹진 워싱턴 프리비컨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북한이 새 잠수함을 이용해 바다 밑에서 미국의 알래스카나 괌 기지를 기습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프리비컨은 북한 잠수함에 미사일 발사관이 장착된 것을 정보당국이 포착해 분석 중이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핵미사일 위협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정보는 지난 6월 김정은이 잠수함의 막로에 올라 해상훈련을 지휘하는 사진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미 옛 소련제 SSN-6SLB 미사일을 은밀히 사들인 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SLBM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SLBM의 사거리는 2,400에서 4,000km 정도다. 북한이 여기에 잠수함까지 개발하면 러시아 사할린섬 근처에서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를 공격할 수 있고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괌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프리비컨은 전했다.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나 중국에서 만든 로미오급 디젤 잠수함을 변형했거나 1990년대 중반 러시아로부터 산 옛 소련제 골프급 잠수함을 본뜬 모델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 매체는 특히 세계적인 군사연감인 제인함정연감의 1994년 5월호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골프급과 로미아급을 포함해 40대의 퇴역 잠수함을 사들였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A급 전범 주도 법회에 자신의 영혼을 걸고 조국의 초석이 되셨다는 애도 메시지를 보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4월 29일 와카야마 현 고야초의 한 사찰에서 열린 쇼와 순난자 법무사 추도비 법요에 자민당 총재 명의로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걸고 조국의 초석이 되신 쇼와 순직자의 영혼의 삼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라는 글을 보냈다. 추도비는 연합국의 전범 처벌을 역사상 세계에 유례없는 가혹한 보복 재판으로 규정, 전범의 명예회복을 위해 1994년 건립됐다.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 14명을 포함 도쿄 재판의 판결로 처형되거나 수용소에서 사망한 1180여 명의 이름이 추도비에 새겨져 있다. 아베 총리의 메시지가 낭독된 법요 시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한 직후다. 겉으로는 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전후 질서를 부정하는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에도 우리에게는 영령을 받들어 조국의 주춧돌이 된 마음을 생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자민당 총재 명의로 전달했고 2004년에는 자민당 간사장 명의로 메시지를 보냈다. 아사히 신문은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총리 퇴임 후 한 차례 메시지를 전달한 적은 있으나 현직 총리로서는 전례가 없다며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은 올해 추도식에 메시지 전달 요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메시지는 자민당 총재의 직함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김용임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님.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에 졌네 안타까운 내 님이야 저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펑물 같은 이내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몇 굽이 돌고 돌아
안타까운 내님이여 저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헛물 같은 이내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우리님은 아시려나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27일 공정위와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국민, 하나, 우리, 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각각 6명의 조사관을 보내 은행 간 금리 담합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다. 현장 조사는 은행의 전반적인 금리를 조정하는 자금부, 개인 고객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정하는 개인금융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관들은 부서의 부장과 직원들을 면담하고 이들이 전자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은행의 담당자들과 금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는지 살폈다. 공정위는 2년 전부터 조사하던 양도성 예금 증서,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보완 조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반기에 공공입찰 조사에 집중하다 하반기에 CD금리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조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CD금리 조사를 진행하던 공정위 카르텔 총괄과가 이번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은행과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조사에 착수했지만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단순히 2년 전에 불거진 CD금리 담합만 살핀다고 보긴 어렵다. 은행 관계자들은 조사 범위가 대출 및 예금금리 전반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은행들이 얌체처럼 예금금리만 인하해 비난 여론이 높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2.5%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는 최고 1.9%포인트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고작 0.02에서 0.09%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보신주의 지적에도 은행들이 임시방편식 대책만 내놓고 소극적으로 나오자 공정위가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롯데와 삼성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순환 출자 규모를 대폭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공정위는 27일 올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순환 출자 현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발표한 순환 출자 현황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롯데 순환 출자 고리 수가 51개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6월 도입한 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실제 순환 출자 고리 수는 무려 5,851개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 역시 지난해 순환 출자 고리가 16개인 것으로 공개가 됐지만 실제로는 30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롯데와 삼성에서 제출을 받은 내역을 정밀하게 검증을 하지 못한 채 발표한 것이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기업들이 제한된 시간에 일일이 수작업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대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가 전면 금지되면서 순환 출자 고리 수 1, 2위인 롯데와 삼성은 최근 고리 수를 대폭 줄였다. 롯데는 순환 출자 고리 5,552개를 줄여 지금은 299개가 남았다. 삼성은 30개에서 14개로 줄었고 현대차는 계열사 간 합병 때문에 2개에서 5개로 늘었다. 순환 출자를 한 대기업 14곳의 전체 고리 수는 5,937개에서 350개로 줄었다. 해외 계열사가 하나라도 낀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규제가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내 계열사보다 해외 계열사가 더 많아진 상황에서 국내 계열사만을 대상으로 소유 구축 등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 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집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걸쳐 세 달 5일 입국하는 여행자부터 새로운 면세한도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면세한도가 오른 것은 1988년 이후 27년 만이다. 물가 상승, 국외 여행객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면세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으나 정부는 세수 감소와 더불어 국외 여행이 빈번한 부유층에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보여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부쩍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건데다 지난 3월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련 업계가 면세한도 상향 조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오면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기존 입장을 수정했다. 정부는 면세한도 상향 조정 외에도 휴대폰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한해 15만 원 한도로 세액의 30%를 줄여주기로 했다. 반면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적용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올렸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지금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지만 강원 영동과 충청도는 구름이 많이 껴 있고요.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오후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빗줄기가 굵어질 전망이고요. 앞으로 제주도에는 최고 80mm, 제주도 산간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전주 28도, 대구 2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지역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서울 등 중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도 대체로 흐리겠고 전남 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을 가까이 하면서 열차 이용객이 어제보다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간 예매된 상황은 아직은 어제와 거의 비슷한 예매를 보이고 있고요. 중앙선은 오늘 준비된 하행선 대부분의 열차에 100석 이상씩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이나 청량역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전라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대부분의 구간들도 지금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가 각각 한두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는 좌석 구하시기 전반적으로 편안합니다. 다만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은 오늘도 오전과 오후 몇 편의 KTX 열차에는 예매가 많이 됐고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도 용산역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한 열차 이후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행선 열차는 예매율이 전반적으로는 낮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는 열차 출발 시간을 가까이에서도 자리 구하시기 편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은 열차 이용객이 다른 구간들보다 조금 많은 노선답게 오늘도 저녁 8시 이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는 예매율이 높습니다. 요즘 KTX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KTX 열차에는 다양한 할인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출입문 가까이에 있는 자리와 역방향 좌석, 그리고 또 자유석은 기본 운임보다 5%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데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주얼리입니다. 네가 참 좋아. 온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틈만 나면 네가 생각나. 언제부터 내 안에 살았니? 참 많이 웃게 된 너 때문에 어느새 너의 모든 것들을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28사단 윤승주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이 주요 목격자인 김모 일병과 유가족의 만남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에 배치되기 전부터 의무대에 입원해 폭행부터 사망 과정을 목격한 병사다. 군이 다른 목격자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병과 가족은 사건 초기부터 윤일병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수차례 유가족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윤일병 유가족은 김일병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줄곧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최승호 검찰관에게 요청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11일 김일병에게 진술을 요청했으나 부모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김일병과 그의 아버지를 만난 뒤 이날 회견을 열었다. 군인권센터는 김일병 아버지가 10번이라도 윤일병 유가족을 만나야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일병의 둘째 누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일병이 보낸 편지를 읽었다. 김일병은 장례식장에 가렸지만 입실 환자라는 이유로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승주 씨가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저는 평생을 반성하겠다. 승주 씨가 저를 위해 PX에서 음식을 사 다 같이 먹자고 했던 기억. 본인의 고통 속에서도 환자인 제게 베풀었던 의무병 본연의 모습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군인권센터는 김일병에게서 윤일병이 사망에 이른 4월 6일 당일에 관한 진술도 확인했다. 김일병은 사고 전날인 5일 밤 시끄러워서 깨보니 이모 병장이 윤일병을 발로 차고 있었다. 그때부터 윤일병 행동이 느리고 말을 잘 못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 3월 이후 아침 식사를 거의 못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병장은 계급이 가장 낮은 병사가 맡는 5분 대기조 역할까지 윤일병 대신 다른 병사로 바꿨다며 5분 대기조는 대대 행정실에 상주하기 때문에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을 바꿨을 것이라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김일병 진술대로라면 이 병장은 쓰러진 윤일병을 발로 찍어내리며 폭행했고 2명의 다른 목격자도 있었다.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27일 오전 10시 반경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인천지법 형사시 미보 심리로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청해진 해운 등 계열사로 70여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도피를 도운 호위무사 박수경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날 공판에서 대균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대균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한 반면 박 씨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대균 씨 측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세부 조항이 일부 잘못 적용됐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회사와 교회 운영 등에 사용했다며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해진 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73억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0일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유 전 회장의 동생 유병호 씨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며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앞선 26일에는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와 천엄 권호균 트라이곤 코리아 대표, 25일에는 유 전 회장의 형 유병일 씨 등 유 전 회장 일가 모두가 같은 이유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은 도주할 우려가 없으면 조건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유 전 회장의 장례식을 열기로 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공공부문 노동계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대하며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총파업을 벌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공공노련, 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책임을 국민과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은행과 국공립대학병원 노조가 주축이다. 이날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6월, 7월에 이은 올해 세 번째 파업으로 조합원 1,200명 중 3분의 1인 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중환자실과 응급실 전원을 비롯해 필수 유지 인력은 정상 근무했다. 노조는 파업 출정식에서 공공의료의 상징인 서울대병원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선도에 나서게 됐다며 영리 자회사와 외래센터 건립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가짜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27일 여의도에서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진군대회를 열었다. 다음 달 3일 총파업이 예정된 금융노조는 무기계약직 차별철폐,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총파업에도 현안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연맹 공공기관 사업팀장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산하 공공보험발전위원회에 국장급을 참석시키는 등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전력 매매 과정에서 발전회사와 발전시설 시공업체, 감리회사, 브로커 등이 얽힌 검은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태양광 전력 공급 단가를 높게 책정받아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충청지역 태양광 발전회사 S사의 이모부사장과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식사나 룸살롱 접대를 받고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검사 및 전력공급 계약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중부발전 김모 팀장 등 중부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직원 8명을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사로부터 사업승인 알선 등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받은 브로커 이모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S사 이 부사장은 2012년 7월 중부발전과 전력공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중부발전 직원 2명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뒤 계약 날짜를 같은 해 6월 29일로 조작해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태양광 전력의 1000kW당 계약 단가는 상반기에는 21만 9,159원이었던 반면 하반기는 15만 6,789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계약은 한 번에 12년 계약을 하게 돼 있어 비리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S사는 2024년까지 6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이은미의 오래된 기억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젠가 그 집 앞을 지날 때 낙엽이 하나 둘씩 질 때 아주 오래된 기억 저편에 우리 둘이었던 날 한참을 바라보던 그 길에 어느새 찬 바람이 불며 긴 시간 넘어 살아오는 날이 이제 너무나도 아른거려와 그 추억들은 모두 지울게 그 시간만은 남겨놓을게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댈 담아놓았던 말들이 지나면 그 시간만큼 잊어도 볼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나 아직도 그댈 바라볼 수
어쩌다 그 음악이 흐르면 가슴이 멈춰서 버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 저편에 너와 함께했던 날 한참을 걸어가던 그 길에 어느새 그리움이 일고 긴 시간 너무 살아오는 날이 이제 너무나도 아른거려워 그 추억들은 모두 지울게 그 시간만은 남겨놓을게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댈 담아놓았던 날들이 지나면 그 시간만큼 잊어둬볼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날 아직도 그댈 바라볼 수는 없어도 아직 그댈 바라볼 수는 없어도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입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임박한 가운데 시리아 정부군이 26일 순위파 반군 이슬람 국가 IS의 근거지를 전격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자국 내 공습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 선수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시리아 관영 사나 통신은 정부군이 동부 데이르 에조르주의 IS 본부와 무기 창고를 공습해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보도했다. 인권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 SOHR도 시리아 정부군이 12차례 이상 공습을 가했으며 아주 강력했다고 밝혔다. 시리아는 전날 자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의 시리아 내 IS 공습을 침략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뒤 직접 IS를 공격했다. 미국은 이날 새벽 시리아에서 정찰 비행을 시작하고 공습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시리아 내 군사작전에 대비해 광범위한 동맹 결성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 제향군인회 연설을 통해 IS는 암덩어리라면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라크 내 지상군 투입과 관련해서는 전투병이 이라크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IS 소속 미국인 33살 남성 지하디스트가 지난 주말 시리아 서북부에서 교전 도중 사망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ABC 방송은 IS가 26세 미국인 여성도 인질로 억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시리아 인권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지난해 실종됐다. IS는 이 여성의 몸값으로 660만 달러와 레이디 알카에다로 불리며 미국에 수감 중인 파키스탄 출신 테러리스트 아피아 시디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UN 시리아 인권조사위원회는 27일 보고서를 통해 IS가 장악한 시리아 북부에서 매주 금요일 광장에서 참수형이 자행되고 있으며 IS가 10세 소년까지 징집해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독립적 인권단체인 시리아 인권 네트워크도 별도의 보고서에서 IS가 지난해 4월 9일 설립을 선언한 이후 3,437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였습니다. 26일 단행된 프랑스 개각에서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플레르 펠르랭 씨가 문화대국 프랑스의 문화정책을 총괄주의하는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마누엘 발스 총리 2기 내각을 임명하며 펠르랭을 문화부 장관에 임명했다. 펠르랭 장관은 올랑드 정부가 출범한 2012년에 입각해 중소기업 디지털 경제 장관과 통상 국무장관을 거쳐 이번에 문화부 장관까지 2년 넘게 장관으로 일하게 됐다. 문화부 장관은 요직 중 요직으로 사실상 승진한 셈이다. 문화를 중시하는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은 문화대국 프랑스의 위상이 자리 잡은 이후로 내각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로 평가되었다. 샤를 드골 대통령 시절의 앙드레 말로 장관,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시절의 자크 랑 장관이 각각 10년씩 봉직하기도 했다. 펠르랭은 1973년 출생 직후 거리에서 발견된 뒤 6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됐다. 이후 원자 물리학 박사인 양아버지와 전업주부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16세 때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했고 명문 상경대 그랑제콜 에세크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이후 프랑스 최고 엘리트 양성학교인 파리 정치대와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했다. 2002년 사회당 연설 문안 작성을 맡으며 정치권에 입문했고 2007년 대선에서는 디지털 경제 전문가로 일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 신임 경제장관으로 최측근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을 깜짝 발탁했다. 36세의 마크롱 신임 경제장관은 세계적인 금융재벌인 로스차일드가 계열사의 고위 임원 출신으로 올 초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에 본사가 있는 버거킹이 M&A 후에 본사를 캐나다로 옮길 예정인데 세금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외식업체인 버거킹이 캐나다의 커피와 도넛 체인점인 팀 홀튼을 인수한다. 인수 가격은 110억 달러다. 이번 인수 합병의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지원 사격에 나선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버거킹의 인수자금의 25%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6일 보도했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세계 100여 개국에 18,000개의 점포를 갖춘 연 매출액 230억 달러 규모의 세계 3위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마이애미에 본사가 있는 버거킹이 M&A 후에 본사를 캐나다로 옮길 예정이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버거킹이 미국보다 법인 세율이 낮은 캐나다로 옮겨가는 것은 전형적인 세금 도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세금 도치란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덜려는 목적으로 제3국의 기업과 합병한 뒤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법인 세율은 35%이나 캐나다의 세율은 15%에 불과하다. 버거킹의 알렉스 베링 회장은 이날 세금 도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세금 도치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버핏도 궁지에 몰렸다. 버핏이 대주주인 버크셔는 버거킹 지배주주인 3G 캐피털을 소유하고 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을 갖고 중일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NHK가 27일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후쿠다 전 총리는 이날 도쿄 도내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다 전 총리는 시 주석에게 중일 관계 개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했고 그도 위기감 비슷한 것을 갖고 있었다고 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그도 중일 관계를 타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 만난 것 같다고 전했다. 후쿠다 전 총리는 이어 정상회담 여부는 양국 지도자가 생각해야겠지만 정상들이 나와 같은 위기감을 갖고 있다면 만나야 한다. 가을에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면 꽤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서 APEC 정상회의에 맞춰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이달 초 후쿠다 전 총리가 지난달 말 방중 시 주석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11월 APEC 정상회의 때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길 희망한다는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알렉스 호란의 노래 듣겠습니다. 꽃이 피네요. 꽃이 피네요 내 마음에도 다
당신은 향기로운 봄이군요. 꽃잎이 가득 날 이끄네요. 그대의 품 안으로 빠져가요. 당신이군요. 내가 기다려온 그 사랑. 나 혼자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꽃이 피네요. 항상 겨울 같던 내 맘에 따뜻한 그대의 마음이 나를 알아주네요. 혼자서 새던 밤하늘 별들 그대의 두 눈 안에 다 있군요. 손가락 걸고 약속해줘요. 다시는 혼자 걷진 않겠다고. 당신이에요. 내가 기다려온 한 사람. 나 혼자 얼마나 쓸쓸했었는지. 꽃이 폈네요. 항상 겨울 같던 내 맘에 따뜻한 그대의 손이 나를 잡아주네요. 당신이군요. 내가 기다려온 그 사랑. 나 혼자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꽃이 피네요. 항상 겨울 같던 내 맘에 따뜻한 그대의 마음이 나를 알아주네요. 양떼를 돌보는 소년과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이야기 별.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던 두 사람에게 짙은 어둠이 내리고 아가씨는 잠이 듭니다. 소년은 말하죠. 저 많은 별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이 내 어깨에 내려앉아 쉬고 있다고. 누군가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 장애 청소년을 위한 KBS 3라디오 특집 공개 방송. 너는 나의 별빛. 9월 2일 화요일 더 K아트홀에서 함께합니다. 네, 계속해서 사설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해법 집권 여당의 정치력에 달렸다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7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했다. 지난 25일에 이어서 두 번째다. 그간 대면해온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좋은 흐름인 것만은 분명하다. 입법 협의가 여야가 아닌 여당과 이해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례 없는 사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 마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의견 접근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 요구를 내걸고 거리로 나가 있다. 민생법안의 시급한 처리 필요성은 물론 9월 정기 국회마저 파행 우려가 적지 않다. 국정 전체가 표류 위기다. 부정적인 여론을 무릅쓰고 거리 정치 악수를 둔 야당도 사실상 여당과 유가족의 협의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협상 일원이던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최종적인 특별법 성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다며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유가족 설득에 실패한 야당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당의 정치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당, 유가족, 야당, 유족 간 논의가 야당이 주장하는 3자 협의로 여긴다는 뜻이다. 이처럼 상황 타악의 역할과 책임이 온통 여당에 쏠린 만큼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집권당의 과감한 해법이 요구된다. 유가족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내걸고 있지만 지난 19일 2차 여야 합의안 반응을 보면 특검 추천 방식에서 중립적 인사 선정 보장이 없다는 불신이 강하다. 여당목 특검 추천위원 2명에 대한 야당 유가족의 사전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당목 추천위원을 양보하겠다는 여당의 2차 합의 취지를 폭넓게 살려 유가족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유가족 추천 여당 동의처럼 적극적인 발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유가족도 특검법 취지대로 중립적인 인사 선정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족의 양식을 믿고 맡겨보라. 여당이 법의 원칙을 들어 동의하지 못하는 진상조사위 권한 문제에서 유가족을 이해시키는 해법이기도 하다. 향후의 세부적인 쟁점에서도 원만한 절충을 볼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이다. 이미 여야 간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새삼스럽게 이것저것 따지고 잴 여유가 없다. 원칙만큼이나 유연한 자세로 이 사안을 봐야 한다. 이 대표도 쓸개를 빼놓고라도 윈윈하는 해법을 찾겠다고 하는 만큼 질질 끌 일도 고집스런 자세를 보일 일도 아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 국민의 손해, 국가의 손해라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집권당답게 포용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일보였습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의무와 국민 노후 보장하려면 더 다듬어야 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정부가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셀러리맨들의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우선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은 2016년부터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확대돼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또 삼성전자 퇴직연금 펀드나 현대자동차 퇴직연금 펀드처럼 회사와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자산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고 30명 이하 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8.5%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6%의 4배를 넘는다. 대다수 국민의 노후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이 47%에 그쳐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국가재정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예전처럼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도 아니다. 결국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사적연금에 가입해 노후 준비를 더 충실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개인연금 제도가 1994년,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에 도입됐지만 아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6%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중도 해지가 많고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비율이 92%나 된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사적연금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하기까지 좀 더 구체화할 일이 적지 않다. 기금 운용의 수익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과 기금형의 경우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금 기금의 위험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퇴직연금 의무화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퇴직연금이 제대로 시행되면 대다수 국민의 노후 보장에 큰 진전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우연히의 노래입니다. 남자인데.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도 빌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남자는 남자인데 울기는 왜 우나요? 마음 약한 이 여자도 울지 않는데 그러나 당신은 남자는 남자인데 울기는 왜 우나요? 마음 약한 이 여자도 울지 않는데 이 여자도 울지 않는다. 네, 다음은 인천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개폐 회식 주요 영상 그리고 연출 의도, 각국 선수단을 안내할 피켓 요원의 의상 등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45억의 꿈 하나 드는 아시아, 다음 달 19일 개막하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의 주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폐 회식 주요 영상, 연출 의도, 각국 선수단을 안내할 피켓 요원의 의상 등을 공개했다. 250억 원을 들인 이번 대회 개폐 회식은 임권택 총감독과 장진 총연출 외에 이상봉, 이유숙, 김영동, 김중우, 한선숙, 강옥순 등 각 부문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개막식에서는 고은 시인의 헌시로 작곡한 아시아드의 노래를 소프라노 조수미와 인천시민 합창단 919명이 부른다. 지휘는 금난세 씨가 맡는다. 개막식 문화 공연의 출연진도 화려하다. 배우 장동건, 김수현, 뮤지컬 배우 옥주현, 정성화, 국악인 안숙선, 피아니스트 임동혁,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온일 등이 나선다. K-팝 스타들도 대거 참여한다. 싸이, 엑소, 빅뱅, CN블루, 시스타가 개폐 회식에서 다채로운 음악을 40억 아시아인들에게 선보인다. K-팝 스타들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중국의 랑랑이 함께하는 무대도 마련됐다. 아시안게임 홍보대사인 JYJ는 개막식에서 공식 주제가인 온리 원을 부른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 때 등장했던 굴렁쇠 소년을 떠올리게 하는 굴렁쇠 소녀도 선을 보일 예정이다. 총 연출을 맡은 장진 감독은 개막식 공연은 아시아가 하나였던 먼 옛날을 되돌아보면서 인천에서 다시 한마음이 되는 아시아의 미래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다른 국가에서 열린 대회의 개막식은 개최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양상이었다면서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는 소박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모든 참가국이 작지만 중요한 것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펜싱 아시안게임 대표팀 미디어데이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이 23일 앞으로 다가온 27일 오전 태릉선수촌 개선관 2층 펜싱 훈련장 벽 곳곳에 걸린 TV와 대형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아시아 선수권 경기 실점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남녀 플루에레, 에페, 사브르 각 4명씩 24명의 선수들은 각 종목 코치들의 지시에 따라 스텝과 기술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마스크를 벗은 대표팀의 맏언니 남현이는 이마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출산 뒤 힘든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몸이 머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주지 않는다며 감각이 확실히 예전만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경험과 노련미 등은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딸 출산 뒤 다시 검을 잡은 남현이에게 이번이 아시안게임 출전으로는 마지막이다. 그는 최선을 다한 만큼 딸에게 꼭 금메달을 걸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역대 아시안게임 최고 성적을 꿈꾸는 한국 선수단의 펜싱은 변함없이 든든한 금맥이다. 1986년 서울대회에서 처음 금메달 2개를 딴 뒤 계속해서 효자 효녀 노릇을 해왔다. 2002 부산대회에서 펜싱에 걸린 12개 중 6개의 금메달을 땄고 2010년 광저우에서는 무려 7개의 금메달을 수확해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이번 대회 목표는 금 7개.
지난달 대회 전초전격이었던 아시아 선수권에서 중국을 가볍게 밀어내고 무려 9개를 쓸어 담았다. 대표팀 심재성 감독은 선수들에게 우리는 아직 정상에 있지 않다고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다며 아시아 선수권 패배 경기 영상을 계속 보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각 종목 개인전에는 2명의 선수만 출전하는데 펜싱협회 관계자는 예선 통과 뒤 결선 대진운이 중요하다며 결승 이전에 우리 선수들끼리 맞붙지만 않는다면 목표 이상도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김국환의 바람 같은 사람. 올 때는 마음대로 왔더라도 갈 때는 그냥 못 가요. 너무나 짧은 순간 짧은 만남이 마냥 아쉽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나를 두고 떠나가는 바람 같은 사람만. 마음대로 해놓고 갈 때도 그냥 갑니까? 그토록 짧은 순간 짧은 행복이 너무 아쉽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나를 두고 떠나가는 바람 같은 사람만.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대기업들의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앞두고 전체 채용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는 대기업 110개사의 채용 규모가 모두 15,131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견주어 7.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잡코리아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조사에 응한 245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4년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채용 현황 자료를 보면 245개사 가운데 공채를 진행할 예정인 기업은 110개사로 절반이 조금 안 됐으며 92개사는 아예 신규 채용 계획이 없었다. 43개사는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채용 규모가 큰 대기업을 먼저 보면 삼성그룹이 올해 하반기 4,000명에서 5,0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상반기에는 4,000명을 뽑았다. 공채 일정은 추석 이후로 예정이 돼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1,000명을 채용한다.
포스코그룹은 올 하반기 3,400명을 채용한다. 업종별로는 유통, 무역과 서비스 업종의 경우 조사 대상 기업의 66.7%가 공채 계획에 있다고 답해 가장 높은 채용 계획 비율을 보였다. 석유, 화학, 정보통신 업종 기업들도 비교적 높은 채용 계획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업황이 부진한 기계, 철강 업종은 조사 대상 기업의 53.3%가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혀 대조를 이루었다. 채용 규모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자동차, 운수 업종으로 총 3,180명의 신규 채용이 예상됐다. 이어 전기, 전자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건설업, 석유화학업, 조선중공업, 기계철강업, 식음료, 외식업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채용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채용 규모 감소폭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제조업, 전기, 전자, 자동차, 운수 등의 순이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초중고생 5명 중 1명은 남북한 통일이 필요치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초등학생 71%, 중학생 54.3%, 고교생 47.8%로 조사돼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 같은 사실은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교육부와 함께 전국의 초중고 200개 학교 학생 11만 6천 명과 교사 3,130명 등 모두 11만 9,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통일의 필요성은 초중고생 전체로 볼 때 필요하다는 답변이 53.5%였고 보통 불필요 순이었다. 통일이 필요 없다고 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 혼란을 꼽았고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과 남북한 이질감 순이었다.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고 묻자 전쟁, 군사라는 답변이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재, 가난, 민족 통일이 꼽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 대상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고 적대시 대상이라는 응답은 26.3%, 지원 대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14.5%였다. 북한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원 대상과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엇비슷했고 적대시 대상이란 답은 적었다.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8.7%는 북한이 전쟁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해 김정은 체제 들어 핵위협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행위가 대북 인식을 불안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통일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18%나 됐다. 그 이유로는 수업시간 부족과 시험 미출제로 인한 관심 저조가 제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학교 방문식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학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0.28%, 교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1.75%포인트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릴 과일과 채소를 고르는 요령과 보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사과는 착색이 골고루 잘 돼 있고 들어봤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며 단단한 것이 좋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변비 해소와 정장작용이 탁월한 배는 껍질이 얇으며 연하게 보이면서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좋다. 크기가 같다면 색깔이 투명하고 무게가 묵직하게 나가는 것이 좋다. 포도는 여름에 더위에 지친 심신의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로 줄기가 싱싱하고 알맹이가 빈틈없이 붙어있으면 송이 아래쪽 열매가 맛이 단 것을 고른다. 생대추는 윤이 나고 흠이 없으며 붉은색이 많이 도는 것을 고르고 건대추는 눌러서 탄력이 있어야 한다. 밤은 검은 반점이 없으며 껍질에 윤기가 흘러야 한다. 삼색나물로 많이 이용되는 시금치는 색이 선명하고 매끄러운 것이 좋다. 고사리는 줄기가 짧고 가늘며 윗부분에 잎이 많이 붙어있고 줄기 아래 잘린 면이 불규칙한 것이 국산일 가능성이 높다. 도라지는 길이가 짧고 단단한 섬유질이 적어 깨물어 보면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쓴맛이 거의 없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과일과 채소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우선 과일은 혼합 보관하지 말고 종류별로 포장을 해서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특히 사과의 경우는 성숙을 촉진하는 에틸렌 가스가 많이 발생하므로 다른 과일이나 열매 채소와 같이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채소는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적정한 수분을 유지하도록 비닐이나 랩으로 포장해 보관하고 배추나 시금치는 자연 생육 상태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세워서 보관하면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산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판매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통시장이 활기를 잃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폭을 기존 5%에서 10%로 올려 판매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구글이 27일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지원 공간인 구글 캠퍼스를 내년 초 서울에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구글 캠퍼스는 구글이 창업가에게 제공하는 전용 공간으로 창업가들은 이곳에서 구글 전문가의 멘토링은 물론 투자자 연결, 기술 인프라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약 2,000제곱미터 규모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 타워에 들어서는 구글 캠퍼스 서울은 아시아 지역에선 최초, 세계에선 영국 런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이어 세 번째다. 구글 캠퍼스 서울은 전 세계 수십 개의 스타트업 커뮤니티로 구성된 구글 창업지원팀 네트워크에 합류하게 되며 국내 창업가들은 세계 주요 스타트업과 교류하는 한편 다른 나라 캠퍼스와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부활의 사랑할수록 전해드리면서 8월 28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